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우리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TV의 신세계를 열다. 샵 한국을 넘어 세계로입니다. 우리 TV의 역사는 LG의 우리 전신인 금성사가 썼지만 TV의 혁명은 우리 삼성전자가 썼다고 합니다. 네. 2006년부터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특히 TV는 글로벌 시장에서 혁명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TV 혁명은 무엇인지 우리 전생께서 알려주시겠습니까? LED TV라든지 3차원 TV, UHD TV, 커브드 TV 여러 가지 제품 개발을 통해서 그 1위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500 이상의 TV 시장에서 점유율 45.9% 높은 점유율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것도 아닙니다. 좋게 비싸게 만들어서 또 많이 팔고 있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얇은 TV라든지 휘어지는 TV, 그다음에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 TV라고 해서 색깔을 바꾸려면 유기물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반도체 크기만 크고 작게 해서 이 색깔들을 구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TV 가격을 또 확 낮추는 데 또 큰 역할을 했거든요. TV 기술의 발전을 선도해오고 있고 안주하지 않고 그 다음 모델을 계속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게 아마 12년 연속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체온 정령을 자세히 보니까 직무 적합성 평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G사트가 아닌 그 이전 단계라고 하는데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직무 적합성 평가라고 하면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서류 전형입니다. 삼성은 여러분들이 들었던 과목들을 하나하나 다 수기로 적어 넣어야 돼요. 네. 그리고 면접장 가서도 사실은 자소서 관련된 질문들보다는 들었던 과목들에 대한 질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홍기찬 씨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어려운 과목인데 이거 왜 10불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이거 재수강했는데 어떻게 재수강했는데 B밖에 못 받았네? 뭐 이런 식의 질문. 다른 기업들보다는 학업 이력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면접을 한 4월 말부터 여러분들 면접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과 그다음에 이공계 선배들과 여러분들 면접을 보니까 또 관련 질문들을 또 해요.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자,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완벽한 성과주의 샵 삼성전자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기업이니만큼 조직 구성이나 시스템이 앞서간다고 합니다. 직급 따윈 버리고 내 실력, 내 능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췄다고 합니다. 네. 성과주의나 수평적 조직 문화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대기업 중에는 삼성이 리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전세 어떤 식으로 한 건가요? 삼성전자는 기업 문화를 좀 수평적 조직에 맞추려고 직급별 호칭이 없어졌어요. 근데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7개였던 걸 4개로 좀 줄였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성과주의로 본인 능력이 있으면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팀장이라든지 그룹장, 파트장, 임원은 계속 직책으로 부르고요. 입사 연도보다는 업무 능력을 통한 분위기가 존중하는 분위기가 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그렇다고 선후배를 다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여러 가지 문화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지향점을 잡고서 이제는 입사 연도보다는 성과나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조금 더 평가하기 위한 노력들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서 실패해도 괜찮다, 마음껏 도전하라라는 모토로 C랩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 누구나 이제 C랩 안에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아이디어를 좀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우수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으로 독립을 시켜준다고요. 그래서 따로 회사를 차릴 수 있게끔 이렇게 자회사로 편입시키든지 그러겠죠. 어쨌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열망이라든지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환경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홍쌤, 삼성전자 이런 조직 혁신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의 신경영이라고 해서 그때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이 처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
그래서 그런 혁신적인 기업 문화의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그 신경영 이후에 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그러니까 1993년도 매출 한 41조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숫자하고 뭐 비견도 할 수가 없을 만큼 삼성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기업이고요. 그 이유 중에 아까 우리가 성과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삼성 내부적으로 있는 문화 중에 그 매기 효과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꾸라지를 키울 때 미꾸라지만 풀어놓으면 미꾸라지들이 건강해지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미꾸라지를 키울 때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메기를 한 마리 풀어놓으면 메기가 미꾸라지를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몇몇 미꾸라지는 죽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죽기 싫기 때문에 열심히 헤엄을 치고 전체적으로는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잔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좀 성과주의,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좀 치열한 경쟁 문화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의 삼성이 나왔다라는 건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삼성은 전 세계 최고의 제조업 기업이니까 당연히 뭐가 좋을까요? 조직력이 우수해요. 그러니까 조직력이라는 건 이런 경쟁도 경쟁이지만 끈끈한 관계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는 좀 여러분들 바꿔서 또 재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국이요. 뭔가에 열정을 쏟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네, 저는 대학교 시절에 사내 방송국 ABS라는 곳에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 매일 아침 라디오 진행도 하고 저녁 때 라디오 진행도 하면서 제가 저만의 열정을 쏟아볼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해야지 들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나운서, 아침 방송, 저녁 방송 이런 키워드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은 아나운서를 했나 보네? 그럼 좀 궁금해질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 방송, 저녁 방송은 방송 내용은 뭐였고 지민 학생 그거 할 때 뭐가 힘들었어요? 뭐 추가적인 질문들도 하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키워드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 시사 이슈 중에서는 뭐가 제일 커다고 봅니까? 최근 제일 큰 이슈 하면 또 미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투 사건들을 이렇게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이렇게 접해봤을 때 자그마한 실수들이 이렇게 큰 화를 불어올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작은 실수도 조금 더 잘 챙기는 습관을 가지자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투 운동은 지금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고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사건이라고 모두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사견인데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본 사건 때문에 메인 대기업들의 여성 채용이 알게 모르게 조금은 축소되지 않을까. 임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더 두려워하지 않을까라는 게 심히 걱정스러워서 물론 그렇지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득불 여러분들이 이슈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여성분들이 던지는 걸 저는 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민 학생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어떤 기억이 있어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물론 여성분들이 차별 많이 받으셨겠지만 차별을 받았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 배려가 나에게는 조금 차별로 다가왔던 뭐 이렇게 부드러운 케이스로 얘기가 나와야지 진짜 차별받았던 이야기를 하면 이제 대화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전혀 내가 예기치 않았던 대화 소재로 주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경에 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소재 관련돼서는 언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질문받았을 때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1967년) 현대자동차로 설립돼 76년 최초의 한국형 승용차인 포니를 출시하면서 자동차 제조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1985년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 글로벌 기업으로 첫 출발을 했고요. 96년 전 차종 생산력의 1천만 대를 돌파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91년부터 전기 자동차를 시작으로 수소, 전기, 태양광 자동차 개발을 시작한 현대자동차는 2010년 미국 브랜드 고객 충성도 1위로 선정돼 명실공히 글로벌 선두의 자동차 기업으로 자리매긴 했습니다. 현재는 기아 자동차와 로템, 이노션, 헤비치 리조트 등의 관계사를 두고 철강, 건설, 부품, 금융 등의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네, 현대자동차 뭐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아는 워너비 기업인데요. 우리 재경 학생도 당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김 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저는 실제로 시험을 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4년 전에 이제 HMH라고 하죠. 예, 그 시험을 봤었고 이제 물론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 면접까지는 못 갔는데 현대자동차 하면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일단 연봉으로는 넘버 원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이 아마 다들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꾸기 듭니다. 형님도 당연히 네, 현대차 타고 있습니다. 현대인이군요. 네, 현대차. 전기차 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환경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다 환경 생각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 전기차 타야 돼. 좋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홍쌤? 그 구직자들은 아실 텐데요. 3월이나 9월 공채 시즌 오픈되게 되면 항상 이 현대자동차가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이 따라붙게 되는데 이제 19년 상반기 때는 이게 좀 바뀔 거예요. 현대자동차 공채가 지금 사라진다고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채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상시 채용으로 이제 넘어간다. 근데 일각에서는 현대자동차 요즘 그룹 전체 채용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대적인 공채가 없어지지 않나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시사철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채가 흘러갑니다. 근데 이번에 공채 프로세스가 바뀐다 하더라도 뭐 뽑는 직군들은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R&D 파트에서 그 현대자동차의 특징이 기술 경영 파트를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별로 공채가 없는 파트인데 여기는 이제 뭐 산업공학이라든가 MOT 석사에선 친구들도 도전하기에 많은 친구들이 여기 도전하는 걸 권하진 않고요. 통상적으로는 차량 설계, 평가, 그 파워트레인, 그리고 상용차 개발, 재료, 그리고 파일로트 파트에서 공채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R&D만큼이나 채용이 많은 파트가 이제 매뉴팩처링 파트가 되고 거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현대자동차는 구매 직군을 문과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공계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와 부품 개발 파트에 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는 지금 차량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차량을 조립하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랜트라든가 환경 안전 파트에서도 채용이 열리고요. 그다음에 전략 지원 파트에서는 상품 전략, 마케팅, IT 다양한 일반적인 스텝 직군의 채용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파트, 요즘은 자율주행이라든가 스마트카,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파트에서도 IT 인력의 채용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공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라봐야 될 기업이고요. 올해 상반기 때는 이 채용이 좀 바뀐다 하니까 공채가 그때그때 새로 뜰 거예요. 그 내용들을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테나를 높게 세우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공채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상시로 하면? 상시 채용이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조금씩 열렸어요. 그러니까 석사들 채용이라든가 그다음 영업 직군의 채용이 상시로 흘러갔었죠. 그래서 어떤 그 같은 날 학생들을 뽑는다기보다 이제 기회를 열어두고 항상 채용을 한다. 기업의 발표는 그래요. 근데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또 막상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인적성이라든가 다른 걸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보죠. 상국영. 네, 우리 현대자동차 방탄소년단이 밀어준다고 카더라. 네, 이게 진짜면 정말 현대차가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밀어주는 게 맞는지 살짝 의심스럽기도 한데 밀어주죠, 확실히 방탄소년단이. 실제로 이번에 그 LA 모터쇼에서 페리쉐이드가 이제 대형 SUV로 현대자동차가 야심차게 출시한 차예요. 그래서 이 소개와 홍보 대사를 이제 BTS가 맡았고 실제로 또 BTS가 국내 광고에도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 차종이 이제 대형 SUV라서 7인승, 8인승 이렇게 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멤버 수에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대형 차량을 홍보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차종은 뭐 연예인 차종으로도 또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광고를 보면서 BTS가 하도 인기니까 이제 이걸로 광고가 도배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현대 측에서 또 광고 컨셉을 또 바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눈여겼던 부분은 방탄소년단의 팬덤. 근데 이 지금 아미들이 사실 이런 차종을 구매할 수 있는 그 구매 의상권자는 아니거든요. 가까운 아미 한 분 계시잖아요. 제 집사람 때문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저 광고를 보면서 제 집사람 처음에 되게 좋아했는데 제 집사람은 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왜 저렇게 광고를 할까 싶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또 이 시리즈 광고로 계속 광고 컨셉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가장들이 결국에는 이런 대형 SUV를 구매하기에 그런 타겟층에 맞춰서 또 스토리를 입혀서 TV 광고가
정도가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현차에서 이 차종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김쌤, 현대자동차 직원들 연봉 어떻게 됩니까? 연봉 제일 궁금하신 자료죠. 이번 12월에 이제 자플레딘에서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평균 연봉이 9,908만 원이었습니다. 사원은 4,959만 원, 대리는 5,543만 원, 과장은 6,504만 원, 차장은 7,457만 원, 마지막 부장은 7,51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볼까요?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영.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영국 찍고 독일, 샵 유럽이 인정했다입니다. 우리 자동차 종주국 하면 독일, 자동차 전문자 하면 영국에 탑기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자동차는 이 두 곳에서 인정받으면 일단 통과라고 하는데 우리 현대자동차가 두 곳 모두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곳 모두에서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자 내용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김쌤? 예, 일단 그 말씀하신 두 곳은요, 두 군데입니다. 일단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잡지 아우토자이퉁, 그리고 요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 BBC의 탑기어 매거진. 일단 들어보셨죠? 알고 있죠. 예, 이 두 잡지가 자동차 업계에서는 굉장히 또 권위 있는 잡지들인데, 네. 자, 먼저 독일 아우토자이퉁 얘기를 좀 드려야겠죠. 지난 11월 30일이었습니다. 2018 오토트로피 시상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가장 혁신적인 브랜드 이 상을 수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의 어떤 키워드는 뭐냐면 사실 모빌리티입니다.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앞으로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궁극의 모바일 기기가 바로 자동차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자율자동차 지금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네. 운전자의 어떤 뭐 심박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봤는데 이제는 사무실이 자동차 안으로 이렇게 옮겨져서 그래서 이제 굳이 뭐 이런 사무실이 필요 없이 자동차 안에서 모든 업무가 그럼 이루어질 수 있게끔. 대형 면허, 버스 면허 따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아니 좀 큰 사무실 쓰려면 대형 면허. 엄청 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 모빌리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어찌됐든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런 미래 자동차 모빌리티 사회를 좀 선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얘기로는 이제 영국 BBC 탑기어 매거진 네, 얘기를 좀 드려야 재밌죠. 되는데 네. 지난 또 11월 26일이었습니다. 이제 2018 탑기어 어워드가 열렸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여기서 또 올해 자동차 메이커상을 쌓았어요. 그래요? 예. 저도 다 메이커마다 하나씩 주는 상이 아니에요? 다? 글쎄요, 뭐 다 주는 거는 아니겠죠. 예, 아무래도 좀 그래도 꼼꼼한 기준이 있지 않을까. 벤츠는 뭐 받았어요? 벤츠는 글쎄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벤츠 맛있죠. 네, 과자 굉장히 맛있는데. 공격적이시구나. 예, 네.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보시면요, 사실 최근 그 현대자동차의 라인업들을 좀 보시면 i30N이라든지 네. 벨로스터 N, 그러니까 이런 고성능 엔진들, 고성능 N 시리즈, 그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라인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뭐 코나 일렉트릭이라든지 아이오닉 같은 이런 친환경 차들,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가 좀 물론 요즘 좀 위기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앞으로 2025년까지 이런 친환경 차를 한 18종을 지금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다양하고 좀 도전적인 노력들이 아무래도 이제 세계에서 그래도 좀 인정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바입니다. 네, 물론 현대차를 가장 많이 타고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해외에서만큼 그 가치나 성능을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형쌤? 사실 현대자동차가 지금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도 이제 판매 대수로 따지게 되면 5위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자동차 메이커예요. 그리고 사실 자동차 양산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들도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뭐 이 정도 그런 좀 아주 제조업에 대한 산업기관이 탄탄한 우리나라에서의 완성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이미지가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국내 소비자, 그러니까 국내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는 품질이 낮은 차를 비싸게 판다. 하지만 미주 시장에서는 AS 기간 같은 것도 상당히 길게 준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 바람은 평가도 좀 좋게 받고 그러기 위해서 기업도 노력을 하고 실적도 좋게 나오는 그런 장밋빛 미래가 빨리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해시태그도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떡잎부터 키운다. 샵 미래자동차 학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희망은 수시로 많이 바뀌는데요. 때문에 직업체험이나 견학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그 현대차는 단순히 견학이 아니라 우리 교사가 직접 가르치고 아이들도 직접 자동차 우리 제작 과정을 실습해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학습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래자동차학교. 어떤 곳인가요, 김쌤? 자, 일단 미래자동차학교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에 이제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됐어요. 일단 이 자유학기제가 이제 시험 없이 뭐 이제 체험학습 위주로 이렇게 이제 중학생들의 어떤 진로 체험 활동을 좀 돕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현대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미래자동차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자유학기제 일환인데 일단 공식 명칭은 현대자동차와 함께 꿈을 키우는 미래자동차학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제 꿈을 쑥쑥 키워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11월 19일부터 이번 달 17일까지 내년도 2019년도 1학기에 참여할 학교를 100군데를 이제 모집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이제 뭐 내년 상반기 대부분 알겠지만 네. 어쨌든 이 미래자동차학교는 자동차 산업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신기술에 대한 좀 이해를 돕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거기에서 생겨날 어떤 직업들을 좀 탐색하는 데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일종의 자동차 전문 뭐 진로 체험 콘텐츠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론보다는 현대자동차 공장이라든지 현대모터스 뭐 스튜디오 이런 현장 체험학습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좀 반응이 좋다고도 하고요. 이제 우수성 같은 경우는 이 교육부에서 매년 주최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 사례 시상식에서 최고상이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2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상 받은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 뭐 총리상은 뭐 예. 많이 받아보셨어요? 아니, 부총리가 약하잖아요. 예. 최고상이라 했는데 부총리로 하니까. 교육부 총리가 이제 교육부 쪽에서는 이제 이거지 않습니까? 예. 부총리 말고.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 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무슨 말씀.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데.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16년 이래로 이제 현재까지 560개 학교에서 약 2만 명이 넘는 학생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해외 지역 학교까지 포함해서 한 300개 교에서 이 미래자동차 학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좀 참여를 해서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예. 그러면 다시 학교. 그러니까요. 네. 재입학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엔 늙었지.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 자동차 주역을 키우는 것과 함께 현대차가 최근에 협력사 상생 자금을 왕창 지급했다고 하던데요. 이런 노력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용쌤? 상생이라는 건 이거죠. 자, 올해 1,000원이나 팔았어. 그럼 내년에 똑같은 퀄리티의 부품을 나한테 800원에 공급해 보자. 너 그거 못해? 왜 못해? 야, 라인을 좀 열어봐. 내가 도와줄게. 지금 생산 라인의 설비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고단가로 맞게 네가 생산을 못하잖아. 우리 엔지니어들을 좀 보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내가 이 설비를 장비를 좀 대여해줄게. 이게 상생이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구매라는 건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컨설팅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구매 직군에서도 이공계 선호도가 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상생의 메커니즘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영. 네, 우리 현대자동차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대차의 모토가 우리 What make you move?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가인데 우리 재경 학생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뭡니까? 네, 저는 호기심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빈곤에 대해 너무 궁금해서 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다녀왔고요. 또 이 빈곤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사회학과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또 사회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궁금해서 기자직을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같은 아이템이어도 어떤 식으로 PR하느냐, 어떤 식으로 마케팅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직을 공부하고 싶고 일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그러니까 혹했어. 왜냐면 처음에 빈곤을 해서 아프리카를 갔다니까 전제가 저 정도를 던져주는 분들이 잘 없었거든. 그렇잖아요? 나만 그랬나? 그 아프리카 봉사활동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아, 그냥 근데 봉사활동. 우선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아니, 애가 또 갔다 온 그것도 그렇게 비하를 하고. 뭘 비하를 해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냐, 이건 현대자동차 자소서 1번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면접장 가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자소서에 적혀있는 1번 내용과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부분은 좀 제가 우선 설명드리고요. 지금 재경 학생이 얘기했던 부분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오지에 가게 된 이유, 그걸 통해서 사회학이라는 전공을 배우게 됐고, 그를 통해서 언론고시에 대한 도전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미디어와 프로모션에 대한 안목을 배워서 마케팅 직군에 가려고 한다라는 접근이 괜찮은 접근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대자동차의 마케팅은 그 이야기를 홍보 직군 가서 얘기하는 건 좀 어느 정도 먹힐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프로모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우리가 마케팅 믹스라고 항상 얘기하듯이 내가 어떤 프로덕트, 제품을 프라이스 어떤 가격에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하여 네 번째 프로모션 어떻게 촉진시킬 거냐. 그러니까 재경이 학생이 접근했던 부분은 프로모션에서 미디어의 활용도로 이제 본인과 어프로치를 하는 건데, 그 부분도 물론 마케팅에서 도전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만 그 연결고리가 탄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외 오지에서 경험했던 부분을 글로벌 리서치라든가 그다음에 직무적인 역량으로 좀 풀어서 얘기하는 게 더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도 좋았지만 추후 벌어질 수 있는 질문을 생각해야 돼요. 재경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면접관은 그럼 언론고시 준비한 것 같은데 공백이 몇 년이에요? 언론사 어디 있었어요? 아나운서 준비했어요? 뭐 이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 또 내가 도전하는 직군과는 멀어지기에 컨텐츠를 볼 때 중요한 건 이 컨텐츠가 노출되고 질문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내가 나의 매력도를 어필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디펜스를 해야 되냐, 거기에 맞춰 의사결정을 좀 내리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경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저는 실제로 차를 정말 몰랐는데요. 이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각 나라마다 자기 국산차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차를 생산해내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약 15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 생각을 들었고요. 또 그 와중에도 현대차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니게 된다면 정말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현대자동차가 해외 시장에 이제 투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도 이제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에 의거해서 채용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 그런 부분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시 전형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제 뭐 현대자동차는 지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 산업을 보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공채를 좀 꼼꼼히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월 오픈 전에도 상시 채용이 분명히 많은 기업들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놓치지 말고 구직활동 꾸준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